메모리라는 펀더멘트는 워낙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렇죠. 회사고요. 네. 파운더리에서도 1등인 TSMC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아주 강한 추격자가 하나가 네. 이름을 드러냈고 나왔죠. 인텔. 맞습니다. 네, 인텔이 파운더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고 네. 가장 그 메모리 쪽에서의 위협은 어디냐면은 네. 중국입니다. 메모리라는 펀더멘트는 워낙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렇죠. 회사고요. 네. 네. 그다음에 AP 저 파운더리에서도 1등인 TSMC와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네. 전부 다 쓸 수는 없고 또 그 패밀리스들 커스터머들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SMC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전부 다 보냈거든요. 네. 그 커스터머들한테 패밀리스트한테 보내가지고 30%씩 올려달라는 30%요? 예. 우와, 그렇죠. 30%요? 예, 뭐 그런 보내서 각 와. 커스터머마다 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우수한 경쟁자는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는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그렇군요. 2위 자리가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또 예, 다른 뭐 추격자들이 아주 강한 추격자가 하나가 네. 이름을 드러냈고 나왔죠. 인텔. 맞습니다. 네, 인텔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고 아직 이제 하는 건 아니죠. 아직 몇몇 프로덕트 굉장히 작은 프로덕트 할 텐데 대부분 다 자사의 CPU, 자사의 프로덕트들이고 공식 그러니까 그 완전하게 저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인텔이 나오겠다고 선언했고 네. 이제 그 워낙 인텔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핀팻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기술은 인텔이 하고 나머지들은 보다 저 인텔이 저런 걸 안 해 그러고 따라가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뒤집혀졌죠. 지금 현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텔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는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아. 때문에 인텔이 한다고 그랬을 때 혹시라는 생각들을 하죠. 물론 굉장히 큰 그 위협이 될 것이다. 삼성의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회사라는 것이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커스터머와의 관계라든지 커스터머의 릴레이션 아니면 커스터머와 어떤 그런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앞서던 TSMC가 삼성보다 앞서나간 것에서도 그거 굉장히 큰 면이고 근데 인텔은 굉장히 오랫동안 IDM을 했던 회사였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앞선 선진 기술들을 빨리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파운드리 비즈니스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나 네. 약간 의문이 있죠. 그렇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텔이 칩을 직접 이제 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인텔의 경쟁자들이 인텔한테 파운드리 맡기기가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커스터머들을 상대할 때 큰 장사하던 사람들은 작은 손님 들어오면 막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비유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파운더리 비즈니스는 약간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소매 장사군요. 파운드리는. 예, 맞습니다. 소매가 굉장히 도매하던 사람하고 소매하던 사람하고 좀 성정이 다를 수는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TSMC도 사실은 그 큰 커스터머들을 많이 상대하죠. 뭐 잘 아시는 AMD라든지 애플, 뭐 제크고 AMD, 뭐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 상대하긴 하지만 돈을 여기서도 벌지만 더 많이 버는 돈은 작은 장사들에서 벌어요. 아, 그래요? 옛날 프로덕트들, 20나노대 프로덕트들, 30나노대 프로덕트들 네. 이런 걸 가지고 작은 장사를 해가지고 뭐 여기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작은 장사예요. 아. 그런 걸로 다 버는 네.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그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업계 2위. 뭐 지금 당분간 뭐 인텔이 시작해서 3위 자리를 한다고 해도 삼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 빠른 시간 안에는 아닐 것이다라고 예. 교수님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럼 메모리 업계는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 맞습니다. 글로벌. 예. 이거는 추격을 당하거나 뭐 이게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나요? 뭐 시장 점유율이 줄거나. 가장 그 메모리 쪽에서의 위협은 어디냐면은 네. 중국입니다. 아. 그렇죠. 중국.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계,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월급을 주는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의 기본 목표는 그거잖아요. 고용을 늘리고 그 사람들의 페이를 올려줄 수 있는 산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을 대부분을 다 중국이 지금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몇 개가 없어요. 그 중에 메모리라는 산업은 굉장히 탐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든지 하고 싶어하는 거죠. 고부가가치죠. 그렇죠. 고부가치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죠. 산업 그 에코시스템도 크죠. 네. 그다음에 네. 뭐 월급도 좋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산업이죠. 네. 그 때문에 반도체 굴기라는 걸 해서 뭐 2025년까지 30% 하겠다. 네. 실패했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가는 중이죠 지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그렇죠. 네. 미국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죠. 배리어가 생긴 거죠. 네. 예, 못하게끔 그런 어떤 장비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중국이 포기는 안 할 것이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덕트가 반드시 좋은 프로덕트만 필요하진 않아요.
약간 좀 떨어지는 애들 네. 그런 애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꽤 따라왔습니다. 7나노미터를 SMIC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꽤 많이 따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EUV라는 리소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더 내려오기는 쉽지 않지만 네. 아무튼 들어가는 상황이고 메모리 쪽에서도 D램이나 낸드 쪽에서는 이미 프로덕트가 나와가지고 쓰고 있고 제품에서 네. D램 쪽에서도 뭐 나왔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아예 나왔냐 안 나왔냐 이 문제예요. 얼마나 좋은 제품이 나왔냐가 제품이 아니라. 나와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돌기 시작하면 제품은 좋아집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욕 먹기 시작하면 빨리 바꿔지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바꿔지고. 그렇죠. 그걸 한 번에 한 사이클 두 사이클 하다 보면은 제품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래요. 예. 근데 D램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다. 실체가 없다. 예,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여튼 네.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은 좀 아니군요. 중국 내죠 물론 이 바깥을 못 나오고 중국 내인데 그렇죠. 낸드는 그러면 꽤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 어느 정도 쓸만한 그러니까 물론 네. 떨어지죠.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캐퍼시티에서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네. 쓸만한 제품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거기가 아니면은 중국의 그 SMIC가 아니면은 예. 위협할 만한 다른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아니거든요. SMIC는 이제 시스템 시스템이고. IC고 이제 YMTC라든지 네. 양치강이라든지 아니면 창신이라든지 이런 그 메모리 쪽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낸드 쪽은 어느 정도 나오는 주인 것 같고 네. 이제 D램 쪽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메모리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중국 회사들. 메모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데 그냥 EUV를 하는 공장은 뭐 지금 삼성이 투자하는 게 20조에서 50조를 갖다가 공장을 몇 개 짓는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EUV를 이제 설명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EUV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노광 장비. 노광 장비. 안 한 건 책을 보시고 아시면 노광 장비가 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작게 그려야지만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림 그리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네. 근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중국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아무튼 그 메모리 회사들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지 물론 시스템 IC도 첨단 하이퍼포먼스 쪽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지 EUV 똑같은 비슷한 장비 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가 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10조를 했는데 프로덕트가 나와가지고 뭐 욕먹고 안 팔린다. 팔리고. 그럼 거의 망하는 거죠. 10조짜리 10조, 20조. 와. 공장 공장 하나에 하나에. 어마어마하네요. 10조. 네. 거기 일하는 사람 다 빼고 공장 하나.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국가가 밀어줄 수 있는 데 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아야지. 네. 아무리 세계적인 회사라도 10조를 공장 하나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밀어넣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중국은 그걸 국가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국가 거죠. 산업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봐야 되는 거죠. 메모리잖아요. 중국이 아니면은 메모리 쪽을 위협하거나 따라올 만한 나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D램 쪽에서는 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그 정도 정리가 되고 D램 쪽은 그래도 좀 회사가 많은데 네. 삼성,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뭐 도시바, 키옥시아도 있고 네. 뭐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뭐 중국 회사 나오고 좀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일본은 저희한테 따라잡혔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 네. 그 소자 쪽에서는 뭐 회사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중국이 어느 순간 우리를 따라잡을 날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반도체 산업을 잘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굉장히 네. 우수한 인력을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삼성이었죠 그때는 SK하이닉스 별로 안 좋았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굉장히 우수한 많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갈려가면서 저 엔지니어 갈아 넣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물론 미일 통상 협약도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일을 차지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상황도 비슷한 거죠. 중국도 그럴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렇구나. 인력을 어떻게든 투여해가지고 거긴 더 잘 갈아 넣죠. 네. 준비는 돼 있는데 네.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이 발생한 거죠. 조금 미뤄질 수는 있다. 많이 미뤄질 수도 있죠. 예, 그래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는 지금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렇죠. 지금 뭐 넘버원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치왕이 좋거나 안 좋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산업입니다. 네. 왜 넘버원이냐면은 네. 컴퓨팅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일반적인 프로덕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을 지금 현재 아까 질문하셨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뉴런모픽 컴퓨팅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두뇌 모석 컴퓨팅 이런 것들도
컴퓨팅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지금 속도가 처지고 있습니다. 왜 속도가 처지냐면은 반도체가 안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결국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산업일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